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운 6번째 사주풀이 꿀팁 톡톡 22번 소 제목으로는 용신이라도 발로 차버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배우셨잖아요. 사주가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과 비겁이 한편이고 식상, 재성, 관성이 한편이잖아요. 그런데 사주가 신약하다는 것은 인성하고 비겁의 기운이 약할 경우죠. 그런데 운에서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오면 어떻게 균형이 맞겠죠. 이제 쉽게 해서 그거를 용신이라고 그러는데, 용신이 들어오면 좋은데 오늘 강의하려고 그러는 거는 용신이라도 들어오면 발로 찬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보세요. 남자 사주에서 일주가 경신과 신유일 때, 자, 일주가 경신이고 이렇게 신유잖아요. 이렇게일 때, 자, 목운이 들어와, 운에서. 목운. 목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죠. 천간에 갑이 올 수도 있고, 을목이 올 수도 있고, 지지에 인목, 묘목, 이렇게 올 수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돈과 여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금 입장에서 봤을 때, 금극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재도 되고 여자도 되잖아. 그런데 거부한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거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주에서 을축, 신사, 경신, 개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자,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간목. 그 다음에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인목이 있고, 묘목이 이렇게 운에서 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어떤 간목 대운이 오던 을목 대운이나 인목, 세운, 그 다음에 묘목 세운이 올 때, 갑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갑경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충. 그럼 자, 그래서 이제, 목이 왔을 때 다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좀 정상 참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을경합 금이 되죠. 금. 자, 금이 왔을 때 이 사주에서 용신 역할을 할 경우는 이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나머지는 다 발로 차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인목이 왔으면 인신, 충이 되죠. 인신, 충. 묘가 와서 묘유, 묘신, 원진이 되죠. 원진. 자, 원진. 이렇게 경신 일주가 있을 때 운에서 목이 왔을 때 돈과 여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운도 지지리도 없는 거죠. 하필 돈이라든가 여자가 들어오는데, 남자 사주에서 여자하고 여자하고 돈 빼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지지가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네. 특히 일주에서 이런 경우를 제가 간여지동이라고 했죠. 간여지동.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간여지동이면 고집이 시다. 그 다음에 자존심 강하다. 또 이성 간의 사이가 안 좋다. 자, 이렇게 고집이 시고 자존심 강하고 타협이 없고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거만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된 이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이 간여지동이 좀 부정적인 작용이 많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운에서 목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주면 좋은데, 왜? 그것이 돈과 여자기 때문에. 그런데 충이라든가 원진이라든가 극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육식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거는 경신일주하고 신유일주, 그 다음에 여자사주에서 을묘일주, 갑인일주, 우선 이렇게 4개의 일주를 가지고 요걸 한번 앞으로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운에서 뭔가 좋은 운이 왔는데 일주하고 부딪혀가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 충이라든가 원진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억울해. 정말 필요한 기운이었는데 들어오는 순간 일주가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죠. 자, 어차피 이제 이 경신금도 전체 금이죠. 신유도 전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금도 마찬가지죠. 자, 간목이 들어오면은 신금이 극을 해버리죠. 을이 들어오면 을신충이 되어버리죠. 인이 들어오면 지지로. 그러니까 천간은 천간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고, 지지는 지지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인이 들어오면 인유, 원진이 되죠. 원진. 특히 이런 경우 이제 부부 사이는 안 좋은 거예요. 자, 묘가 들어오면 이거 묘유충 되어버리죠. 이렇게. 억울하죠? 사실적으로 필요한 기운인데 들어오면서 원진이나 충, 극을 당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야. 신유 일주와 경신 일주가 특히 남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에서 모군이 왔을 때, 이 모군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모군이 많죠. 뭐 을축 같은 운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을묘 운이 온다 할 때, 올 때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돈과 여자인데 일주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경신일주, 신유일주.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신 전 대통령 사주가 이렇게 됐어요. 신해, 그 다음에 경신, 무인. 이게 남자 사주죠? 그러면 이게 경신일주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돈과 여자, 돈과 배우자의 관계는 어땠어요?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제가 이런 예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경신일주, 신유일주, 을묘일주, 갑인일주를 이제는 메모를 해놓고 한번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반드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남자 사주에서 일주가 경신과 신유일 때 모군이 왔을 때, 목은 갑, 을, 인목, 묘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왔을 때 이것은 돈과 여자를 나타내는데 일주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들어온 거를.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서 일주가 갑인과 을묘일 때, 자, 저 갑인과 을묘일 때, 이렇게요. 을묘일 때. 자, 요런 경우는 이 금이 남자와 직장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들어오면 일주가 문전박달을 해. 똑같은 원리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금이라는 건 경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신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지에 신, 유 이렇게 4글자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게 들어오면은 요런 경우는 을경합금이 되죠. 좀 그 다음부터는 다 신이 오면은 을신충이 되고, 지지에서 묘가
신을 만나면 묘신 원진이 되고, 묘가 유를 만나면 충이 되고, 자, 이렇게 돼서 다 원진이 되든 충이 되든 뭔가 특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럴 때 잘못하면은 이혼 얘기도 나와요. 운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특히 사주가 이렇게 간일지동으로 된 사주는요, 좋게 얘기하면 아싸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고집도 시지만 뭔가 또 그렇게 고집 있는 사람들이 또 한번 마음 먹고 뭔가를 하면은 잘하죠. 그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자 일주를 보실 때 특히 여자 일주가 이 간일지동이 되면 어떻게 돼? 좀 집안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자, 경금이면 갑경충이 되고, 신금이면 신금이 극을 하죠. 금극목이 되죠. 지지에서 인유 원진 인신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 전체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한 인자인데 이것이 그럼 이 여자가 직장다운 직장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운이 대운에서 올 수도 있고, 그죠? 세운에서, 뭐 적게는 월운에서 하루 어떤 일진에서 또 올 때 그런 어떤 나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뭐 남자 직원하고 뭐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항상 이렇게 어떤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요인이 이렇게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끄럽죠, 삶이.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간단한데 사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번 보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사주가 자꾸 이제 눈에 익혀지죠. 여자 사주에서 일주가 갑인과 을묘 일주가 있는데 이 자체는 금이, 즉 금극목이죠. 상대편이 나를 극하는 게 관성이죠. 관성. 그 금이 남자와 직장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일주 자체가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운에서 들어오는 금을. 그런데 그 들어오는 금이 남자와 직장인데 이 여자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내가 발로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좋은 운이 왔는데 내가 발로 차는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뭐 일 처리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 운이 있다, 남자 운이 있다, 돈복이 있다, 무슨 뭐 직장 운이 있다, 그런 거 보실 때 요렇게만 봐도 벌써 육식갑자 중에서 경신, 신유, 을묘, 갑인 이 네 개의 일주는 딱 특징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여지동. 이거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네. 왜? 이 사주 주인공이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고 어떤 타협이라든가 어떤 융화, 어떤 협력 같은 게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결혼해서 부부끼리 있을 때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 가지도 있지만, 물론 이제 운에서 왔을 때 이렇게 금운이 왔을 때 부딪힐 경우하고 원국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원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이 사주에서 관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관. 그런데 이 사주에서 보면 관이 없죠. 무관 사주죠. 무관. 그럼 벌써 이 자체도 하나 문제가 있죠. 이 여자한테는. 자, 내가 이렇게 고집이 시고 자존심 강하고 타협이 안 되고 상대편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성질 때문에 이 여자 사주에서는 목이 있어도 어떻게 돼? 목이 힘들죠. 이게 워낙 강하니까.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목이 또 여기 또 있죠? 또 이렇게 생을 받죠? 그러니까 목이 강해져 있죠. 그러면 1대1일 때는 목과 금이 1대1일 때는 금국목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 목이 이렇게 강해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개신기, 신금이 하나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 있죠. 이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을신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남자의 운이 없어요. 남자 복이 없어요. 타고난 자체가. 여러 가지로 봐도 그렇죠. 가녀등 지동이란 문제가 있고, 남편이란 사람이 드러나 있진 않잖아요. 거기다가 드러난다 한들 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극을 해. 금이 약하면, 목이 강하고 금이 약하면 오히려 반대로 목이 금을 친다는 거예요. 예. 정확 뚜렷하게 나타나죠. 특징이요. 예. 그럼 이 사주에서 볼까요? 여기서요? 여기서는 보세요. 지금 금이 상당히 강하죠.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그럼 이 사주에서 운에서 이 사주가 금운이 오면 이 사주는 안 좋은 사주.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사주 원국에 금이 3개가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조금 죽을 맛이야. 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데 또 운에서 금이 들어와. 그럼 이 자체가 이렇게 충이 되죠. 원진이 되죠. 충이 되죠. 또 극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죠. 없는 경우도 문제지만 원국에 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주가 좋은 구조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없어도 안 좋고 너무 3글자 이상이 돼서 8글자 중에서 3글자 이상이 어느 한 오행이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게 좋은 작용을 못해요. 부정적인 작용을 하니까 또 그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중화된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인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남편이라고 치고, 이게 여자라고 치면은, 혼자는 유지가, 존립이 안 되죠. 여자도 혼자, 남자도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남과 여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인자가 얼마나, 그죠? 한자에서 이게 상형문자가 뜻하는 게 참 의미가 깊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음과 양은 어떻게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나왔죠? 그럼 남자 사주에도 볼까요? 자, 이 신금 입장에서 사주에서 목이 없죠. 없는데 여기 숨어있는 목은 있죠. 시장간에. 근데 이것도 이게 극이 되어버리죠. 이 사주에서. 자, 그럼 원국에 나타나 있는 목이 없죠. 이 사주에서. 이건 무제사주예요. 남자 사주. 무제사주. 자, 여기에서는. 여기 을목이 하나 있죠. 그죠? 을목 하나 있죠. 숨어있는 목은 여기에 또 숨어있는 목이 있고, 자, 이거 하나 있죠. 그러면 이제, 자, 여자가 이렇게 둘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자, 이렇게 강해져 버리면, 이 여자는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죠. 일방적으로 하대한다. 뭐랄까. 상대편을, 이 남자는 여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기운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 요런 사주는 또 죄가 없는 경우고, 여자와 인연이 약한 사주. 이건 또 여자는 있는데 본인이 너무 성질이 강하고 어떻게 돼? 고집이 강해서 여자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사주야.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4개를 봤는데 뭐 균형이 되는,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정말 좋게 사주 구조가 잘 나와 있는 사주가 정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참고, 그 다음에 수양도 하고, 뭔가 상대편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배려심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만 봐도. 우리 삶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남자가 만나서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총각 친구나 미혼인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얘기하죠? 한번 살아봐. 결혼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얘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남자 사주 일주에서 경신과 신유가 있을 때 모군이 오면은 이렇게 차버린다. 여자 사주에서 일주가 경인과 을면은 금운, 즉 남자와 직장운이 왔을 때 일주가 거부한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주 예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무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